제인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사촌 존에게 심한 구타를 당한 제인은 억울함을 하소연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지 않죠. 제인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외삼촌 집에 맡겨집니다. 하지만 외삼촌마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갑고 잔인한 외숙모와 사촌들의 구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모멸감은 아직 어린 제인에게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인은 어두운 방에 갇혀 자신이 받아야 할 사랑과 보호가 얼마나 부재한지 절감하며 끝내 내쫓기듯 라우드 자선학교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그녀에게 따뜻한 안식처는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제인은 8년을 보내며 고통과 결핍 속에서도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배워갑니다. 어른이 된 제인은 자립할 길을 찾게 되었고 손필드 저택의 가정교사 자리를 제안받아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녀가 가르치게 된 소녀는 아델로 저택의 주인 로체스터가 돌보고 있는 여자아이입니다. 아델은 프랑스 오페라 가수의 딸로 로체스터는 아델이 자신의 친딸인지 확신하지 않으면서도 그녀를 책임지고 있죠. 아델은 사랑스럽고 애교가 많은 아이이지만 차갑고 권위적인 성격의 로체스터 탓에 내면의 상처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인은 그녀의 교사인 동시에 멘토 역할까지 자처하며 아델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노력합니다. 아델 역시 그런 제인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며 둘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로 발전해가죠. 로체스터는 처음 제인을 만났을 때 그녀가 평범한 가정교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인의 솔직함과 지성, 독립적인 성격은 로체스터와 같은 사회적 지위의 남성들이 흔히 접하지 못하는 신선함을 주며 흥미를 느끼죠. 어느 날 제인이 아델을 재우고 홀로 저택의 복도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불길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저 멀리서 시작되어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제인의 옆에 있는 방에서 터져나오죠. 의문을 느낀 제인은 그 방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보게 되고 어두운 방 가운데서 끔찍하게 웃고 있는 여성을 보고 경악합니다. 환영 같은 그 모습에 제인은 몸이 굳어져 버리고 그 순간 로체스터가 나타나 제인을 곧바로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아무 일도 아니니 그저 무시하라며 그녀를 안심시켜주지만 제인은 그의 말 속에서 불안한 기운을 느낍니다. 손필드 저택의 주인 로체스터는 처음에는 차갑고 권위적인 인물로 보였지만 제인은 그가 단순히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고독과 상처를 지닌 인물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로체스터는 제인과의 대화에서 종종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언급하기를 회피하며 불길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저택의 비밀에 대해 모호한 말로 상황을 넘기려 하죠. 제인은 그 미묘한 대화 속에서 그의 숨겨진 내면의 상처를 보게 되며 점점 그에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소 냉담하고 무심한 로체스터 역시 시간이 흐르며 제인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제인은 로체스터에게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의 내면에 숨긴 상처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로체스터는 이런 제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점차 표현하기 시작하며 그녀와의 대화에서 깊은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제인의 독립적인 성격은 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제인의 강한 도덕성도 그가 존경하는 부분이 되죠. 로체스터는 점점 제인에 대한 마음을 자각하지만 자신의 지위와 과거의 상처로 그녀에게 솔직히 다가가지 못합니다. 오늘은 로체스터가 여는 사교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로체스터는 아름다운 여인 블랑쉬 윙그렌과 어울리며 평소답지 않은 미소로 그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죠. 그 모습을 본 제인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블랑쉬 윙그렌은 아름답고 우아한 귀족 여성으로 제인과는 전혀 다른 배경과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인은 블랑쉬의 외모와 배경을 보며 스스로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절망감을 느낍니다. 결국 제인은 로체스터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이 그의 관심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로체스터가 제인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제인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 있었고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죠. 그는 이미 제인의 진실성과 독립적인 성격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고 제인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인은 깊이 잠들어 있다가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깹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다시 한번 섬뜩한 웃음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소리가 로체스터의 방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곧바로 로체스터의 방으로 달려가 보니 그의 침실의 침대 커튼이 불타고 있었죠. 제인은 로체스터를 깨우고 재빠르게 불을 꺼 그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이때 로체스터는 제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듯 했으나 곧 불쌍한 미친 하녀 그레이스풀이 저지른 일이라며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죠. 제인은 여전히 의심의 마음이 있었으나 그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탓에 별다른 의문은 두지 않기로 합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애정은 더 깊어지게 되죠.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제인은 자신의 방 안에 낯선 기운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유령 같은 여자가 나타나더니 결혼식에 쓸 베일을 찢어버리고 사라집니다. 제인은 그 여자의 섬뜩한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로체스터는 이를 그저 악몽일 뿐이라며 다정하게 위로합니다. 그러나 제인의 마음 한편에는 불길한 예감이 가득합니다. 결혼식 당일 식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 성당 문이 열리고 낯선 두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브릭스 변호사와 리처드 메이슨입니다. 그중 리처드 메이슨이 먼저 나서서 말합니다. 나는 버사 메이슨의 오빠입니다. 그녀는 로체스터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폭로로 성당 안은 충격에 휩싸이고 제인은 갑작스러운 진실 앞에서 당혹스러워합니다. 이어 브릭스 변호사는 메이슨의 말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고 덧붙이며 로체스터의 첫 번째 결혼에 관한 공식 문서를 제시합니다. 로체스터는 분노하며 메이슨에게 다가가지만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브릭스 변호사는 법적으로도 로체스터와 제인의 결혼이 무효임을 선언하며 제인의 꿈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결혼식이 중단된 후 로체스터는 성당에서 제인에게 자신의 과거와 진실을 고백합니다. 그는 제인과 성직자 그리고 브릭스 변호사와 리처드 메이슨을 데리고 성당에서 나와 저택의 위층으로 이끌며 직접 버사를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로체스터는 제인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카리브해의 자메이카에서 아버지와 형의 강요로 버사 메이슨과 결혼했다고 설명합니다. 로체스터는 처음에는 그녀의 부와 아름다운 외모에 결혼에 대한 기대를 품었지만 결혼 후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버사의 정신병이 그녀의 가문에서 유전된 것임을 결혼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말하죠. 로체스터는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다고 고백하며 버사가 점점 더 미쳐가면서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녀를 손필드 저택으로 내려와 몰래 위층 방에 가두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체스터는 그동안 이 비밀을 숨기며 혼자 고통스러워했다고 덧붙이죠. 그는 제인에게 자신의 진심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인은 로체스터의 간청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굳게 마음을 다잡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에 의해 규정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 인생 나름의 도덕적 기준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당신 곁에 남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둔다면 나는 결국 나 자신을 잃고 말 겁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지금 떠나는 게 나을 겁니다. 제인은 로체스터를 깊이 사랑하지만 더는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밤중에 몰래 저택을 떠납니다. 아무런 목적지도 보호자도 없이 홀로 떠난 제인은 한동안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방황하다 목사 리버스의 도움으로 그 집안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후 존 리버스는 그녀에게 청혼하며 인도 선교사의 아내로 함께 떠나자고 제안하지만 제인은 그의 프로포즈를 거절합니다. 존의 제안은 이성적이고 도덕적 선택일 수 있지만 제인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제인은 갑자기 로체스터의 목소리를 환상 속에서 듣게 되고 이끌리듯 다시 손필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화재로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로체스터의 미친 아내 버사가 저택에 불을 질렀고 그 과정에서 버사는 죽고 로체스터는 그녀를 구하려다 시력을 잃게 됩니다. 제인은 그 사실을 알고 로체스터에게 달려갑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지만 제인은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그와 재회하게 되죠. 제인은 로체스터와 결혼하고 그들은 함께 소박하고 조용한 삶을 시작합니다. 로체스터는 제인의 정성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회복하여 제인과 함께하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로소 온전해지고 제인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끝끝내 이루었습니다.